안녕하세요, 안몰입니다. 오늘은 제가 90 말고 트레이서를 끌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 트레이서를 지지난주쯤에 박스를 깠습니다. 근데 제가 까고 싶어 깐 게 아니고요, 또 여기에는 웃지 못할 사연이 있는데 오늘은 주제가 그건 아니니까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오토바이들이 많이 지나가죠. 특히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투어를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되게 멋있다, 되게 자유스러워 보인다, 나도 오토바이 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입문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죠.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또 안전상에서 이유 모든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입문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입문을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이들 하시는 고민이 바로 어떤 바이크를 사느냐인데, 오토바이를 많이 안 타본 입문자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뭘 사야 될지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일단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입문을 하게 되시면 첫 번째로 내가 입문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사실 참 말이 안 맞는 말이긴 한데요, 초보기 때문에 뭘 모르는데 무슨 목적이 뚜렷하게 있냐, 다 그냥 두리뭉실 시작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목적이 왜 필요하냐 하면, 이 바이크는요 장르가 이렇게 많이 세분화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장르에 따라서 바이크의 성격이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건데 전혀 다른 바이크를 사가지고는 그게 안 될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안 맞구나 해서 금방 기변을 하거나 오토바이를 접거나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토바이 장르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이크의 장르에는 몇 가지 큰 부분에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정말 많은 장르가 있는데 큰 부분에서 얘기를 이제 할게요. 첫 번째가 레플리카, 스포츠 장르죠. 슈퍼 스포츠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네이키드, 세 번째가 멀티퍼포즈, 네 번째가 투어러, 다섯 번째가 엔듀로, 여섯 번째가 이제 크루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레플리카는 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차라고도 합니다. 아주 고성능에 날렵하고 빠르고 그런 바이크죠. 서킷에서 선수들이 이제 경주를 할 때 타는 바이크를 공도 버전으로 만든 것이 바로 레플리카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그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모델이 바로 네이키드 장르예요. 네이키드는 그냥 적당한 성능에 적당한 편안함, 다 그냥 적당합니다. 오토바이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장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장거리 투어가 목적이고 모토 캠핑이 목적인데, 산이든 들이든 강이든 뭐 어디든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적당히 달릴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진 바이크가 바로 멀티퍼포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도로, 공도를 운행을 하지만 장거리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일단 몸이 편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투어러고요. 그리고 나는 도로는 필요 없다, 그냥 산에서 막 날아다니고 싶다, 그런 험한 길에서 잘 타고 싶다, 그러면은 엔듀로. 그리고 나는
미국 형님들 같은 그런 간지나는 스타일이 좋다. 네. 흔히 할리가 이제 대명사적인 브랜드인데 그런 장르가 이제 아메리칸 크루저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장르가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장르 중에서 내가 처음 떠올렸던 바이크를 타고자 했던 목적, 그것이 어떤 장르에 가장 어울리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목적에 따른 장르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바이크 후보 리스트를 이제 작성을 해봐야 되는데, 회사가 참 많아요. 뭐 일본 4사, 그리고 뭐 BMW, 두카티, 뭐 엠보야, 고스타 등등 뭐 참 많은 바이크 회사들이 세계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회사들마다 뭐 차이가 크게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다 사양 평준화가 거의 다 돼 있고 기술력이 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같은 장르면 거의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차이들이 있냐면은 이제 전자장비의 뭐 유무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 전자장비의 유무가 바이크를 주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주행 느낌까지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입문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전자장비가 많으면 안전상에는 물론 도움이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입문하는 바이크인데 가격대가 너무 비싸면 사실 기변을 하더라도 앞으로 조금 부담이 생길 수 있을 여지가 있어요. 감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비싼 바이크들은 기변을 해도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가격대도 사실 물론 뭐라도 많이 있는 게 좋겠지만 적당한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CC예요. CC 배기량 선택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 하면, 내가 초보라고 해가지고 막연한 두려움에 저배기량을 삽니다. 125cc 같은 거, 그런 걸 사면요, CC가 낮은 만큼 한계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다 보면 이제 금방 적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한계를 빨리 느끼기 때문에 빨리 기변을 하게 됩니다. 기변이라는 건 사실 어쨌든 손해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입문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반가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처음부터 고배기량을 가게 되면, 고배기량은 아무래도 컨트롤이 더 어렵고 바이크도 더 크고 무겁고 보통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저배기량이냐 고배기량이냐 그 선택에 있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너무 저배기량을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너무 고배기량을 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쿼터급 또는 미들급, 쿼터급보다는 저는 미들급을 더 추천을 합니다. 저도 지금 수많은 리터급을 거쳐서 지금 현재 미들급을 타고 있는데요, 미들급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가격적인 부담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성능은 성능대로 리터에 준하는 성능이 나오고요. 그리고 필요한 전자장비들도 요즘에는 거의 다 들어가는 추세거든요. 미들에도 딱 필요한 만큼만 딱 들어갑니다. 뭐 리터급처럼 막 과도하게 많이 그렇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딱 필요한 만큼 딱 들어가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면에서 봤을 때도 미들급이 가성비 면에서 특히 또 그냥 내가 바이크 라이프에 있어서도 미들급이 가장 알맞지 않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내가 어떤 목적으로 바이크를 타고 싶어 하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스타일로 바이크를 타고 싶어 하는가, 그러한 목적과 내가 타고자 하는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러한 목적에 맞는 바이크 장르를 선택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쉽게 보통은 장르를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오토바이라고 생각하지 뭐 네이키드가 뭐고 뭐 레플리카가 뭐고 알차가 뭐 이런 거를 대충은 알지만 크게 구매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아는 사람들, 이제 많이 타본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지만 초보들은 더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낭패를 보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목적에 이어서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장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배기량과 이제 디자인 이런 거에 따라서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 네. 리스트를 만들다 보면은요, 다 알게 됩니다. 왜냐면 조사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 바이크의 장단점은 뭐고, 이 바이크의 장단점은 뭐고, 이 바이크의 장단점은 또 뭐고, 그리고 CC, 그리고 출력, 뭐 이런 재원들도 다 이제 보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내가 딱,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하는 이제 바이크가 딱 선택이 됩니다. 물론 한 가지 모델 딱 꽂히진 않아요. 아직까지 약간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리스트가 한 4-5개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들어간 장비의 유무, 그리고 뭐 가격대, 그리고 중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입문하는 모델을 가지고 평생 탈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이크를 입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내가 뭘 원하는가예요. 목적입니다. 목적. 그리고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타인의 얘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나를 파악을 하세요. 나를 파악을 해야 나에 맞는 바이크도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이크를 사기 전에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일단 제조사들 그 매장을 다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내가 타고자 하는 바이크, 사고자 하는 리스트의 그 바이크를 찾아서 시승을 다 해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 뭐 탈 줄도 모르는데 이거 시승 이거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매장 직원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다 잡생각입니다.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사야 되는데 그 정도의 그것도 안 해보고 산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돈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리스트를 만든 걸 다 찾아서 시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승을 해보면 느껴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무쪼록 입문하시는 분들이 제가 뭐 큰 조언은 아니지만 사실 간단한 거죠. 간단한데 장황하게 말이 좀 길었긴 합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입문하시는 데 있어서 기종 선택에 후회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